예, 우리 서산시의 우리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준호 원장님도 나와 계시고 우리 농협 그리고 또 다문화 우리 6.25 참전용사의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같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시군을 기초 단위로 하고 그 위에 도를 중간 단위로 하고 중앙정부를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로 두는 3단계 국가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은 읍면동이 되겠죠. 그 읍면동이 일반 정부조직법상의 그 가장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피부에서 체감하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특별히 얘기할 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국가적인 외교, 안보, 국방, 통상과 관련되어진 문제이죠. 그런 문제여서 중앙정부는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곁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뽑은 분들입니다. 대통령도 직접 뽑으셨고 시장님도 직접 뽑았고 도지사도 직접 뽑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양식으로 치면 처음에 양식 우리 70년대에 먹을 때 나이프 포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백과사전에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식탁에 포크와 나이프가 세 벌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나이프 포크가 있고 도지사라는 나이프 포크가 있고 그리고 시장님이라는 나이프 포크가 있습니다. 다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두 벌의 나이프 포크를 앞에다 놓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우리 일상생활과 또 지역 경제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주권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한 요소인 시정과 도정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시민의 입장에서 서산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가더라도 노부모님한테는 아들이고 아내한테는 또 남편한테는 남편이지 아내이고 자식들한테는 부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 몸에는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듯이 주권자인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도민으로서의 권리, 또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각각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층화된 요구들이 저희들 시장님과 저한테 오늘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도정을 펴면서 가지고 있는 저의 고민, 또 시장님의 또 고민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드리면서 서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살림에 대한 우리 주권자로서의 그런 함께 참여와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간략하게 도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12월 28일 날 도청이 이사를 했습니다. 1896년 충청도로부터 충청남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종 황제 33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 1896년도에 충청남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당시에 도청 소재지는 어디였을까요? 공주였습니다. 그 공주였다가 1932년 도청 소재지가 대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아마 1907년 이때쯤 나졌으니까 경부선 철도가 나지고 나서 한 10여 년 만에 대전으로 도청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대전에 충남도청이 있었던 시절에는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하는 우리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청남도의 시대는 우리 근대화 산업화 시대의 그 충청남도의 역할을 다하는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이번에 도청 소재지가 내포시 홍성
내포 신도시를 조성해서 홍성 예산으로 옮겨온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서해안 시대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원조 물자와 무역 수출을 대부분 저 바다 건너 일본과 미국에 의존할 때에는 경부축이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화 되기 이전에 국도 1호선은 농업시대의 국도 1호선은 서울 부산이 아니라 서울 목포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도를 딱 펴놓고 손바닥 하나라도 들어갈 만한 땅이 있는 지역은 이 충청도하고 전라도 일부 지역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물산이 풍부하니까 임금님도 나라 조세가 대부분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도 1호선은 서울과 목포입니다. 농업시대는 서울과 목포를 축으로 했고 산업화와 근대화 시대 때에는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했습니다. 지금 서해안 시대가 만들어지고 서해안 철도, 서해안 고속도로, 내포 신도시로 우리 도청이 옮기게 된 것은 전 세계에 있어서 동서냉전이 무너지고 나서 아시아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에서 약간의 경제 정책과 환율 정책의 변동은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어 나가거든요. 유럽의 나라의 국가에서 금융 위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아시아에서 몸살이 나면 전 세계가 수습될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은 이 서해안 시대를 중심으로 또 다른 시대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남도 도청 이전 사업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서해안 아시아 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도청을 이사하면서 1932년도에 도청을 이사했던 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2012년도에 도청을 이사하는 도지사인 저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 아이 이름을 하나 짓더라도 함부로 짓지 말라고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이러한 모든 일들에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요구가 있는 것이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바로 아시아 경제와 서해안 시대를 잘 준비하는 그런 충남도청의 미래가 저희한테 의무로 좀 남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발전을 하려면 지난 시기까지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에는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됐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면 우리의 낮은 노임 단가로 수출을 잘해서 산업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청년들 실업 얘기하죠.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낮은 임금에 기반하는 수출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전 세계적인 제조업과 상품과 노동력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적인 국가의 서열과 구준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새로운 일자리도 좀 안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새 공장 다녀보면 사람 구경 못 하잖아요. 공장 다녀보면 사람 구경을 못 합니다. 다 기계만 보이고 자동화된 시스템만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과 우리가 말하는 산업 투자가 고용으로 당장 연계가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는 그럼 어디서 만드냐는 거죠. 옛날에는 그 자동화된 공장의 설비는 로봇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니까 로봇 산업에 있을 거다. 일자리가. 그러니까 공장이 자동화돼서 거기에 고용이 안 일어나더라도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저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일자리를 늘리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너무나 복잡한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의사협회장님 나와 계시던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사법과 약사법에 따라서 이 직업과 산업공포에 대한 진입장벽들이 서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장벽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 대한 직업 숫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못 늘어납니다. 기준에 있는 그 구준에서 서로 간에 합의를 이뤄내는 정치적 문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차관 끌어대고 국책은행 동원해서 국민들한테 저축 장려하고 모질라는 돈 외국서 꼬우고 그래서 내가 뒤봐줄 테니까 사업해! 이러고는 그 당시에는 산업부와 경기부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예산부에 못지않은 많은 돈을 회사들이 다 지금 사내 유보금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있는 데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우리 집에 테레비 바뀐 거 생각해 보세요. 진공관으로부터 조금 얇은 평면 브라운관 나왔다가 그러다가 동그란 브라운관으로부터 평면 브라운관 나오고 평면 브라운관 나오다가 LCD 무슨 해가지고 또 좀 얇은 거 나오다가 그럼 그 다음 투자는 뭘로 할 것이냐. 그럼 예전에 그 투자를 했던 것들은 그 투자 순위로 봤을 때 원가를 다 빼먹은 거냐 그러면 투자비를. 이런 위험성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사실상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텔레비를 아무리 키우더라도 40평, 30평짜리 집에서 볼 수 있는 텔레비 인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집에다가 막 80인치, 70인치 나와봤자 눈 아파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확대하거나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일도 사실상은 그렇게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이제 충남도의 새로운 미래 서해안 시대를 만들자. 그리고 새로운 발전은 어디에 있겠느냐. 그랬을 때 기업 투자와 유치만 가지고서는 일자리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좋은 일자리와 좋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첨가제가 필요하다. 우리 어머님들이 무치는 나물 솜씨가 우리들이 무치는 나물 맛보다 좋잖아요. 손맛이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뭔가 새로운 첨가제가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첨가제가 이 경제의 구조 내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엊그제 취임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와 융복합 창조경제시대라고 하는 고민이 바로 이제 그런 고민들이고, 충청남도에서 말하는 발전은 발전인데 행복을 위한 발전이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맨날 집에서 싸우는 거 있죠. 내가 죽으라고 나서 돈 벌어다가 애들 키우고 집도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바가지를 긁어? 이러면 돈만 벌어오면 다 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물질적인 성장만 가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이 문제를 이제 우리 시대에 풀어보자는 것이 새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과제입니다. 이런 지역과제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좀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형제들이 장성해가지고 부모님 제사상에서 사이좋게 지내려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형제들하고 같이 껴안고 잘 지내야 합니다. 교회 지나가서 성공한 형제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형제도 있습니다. 산업 분야로 치면 우리 농업, 농어촌 분야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 농업, 농어촌 분야를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잘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업, 농어촌 문제를 중심으로 도정을 어떻게든 잘 뒷받침하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런 일을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시, 군과 도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새롭게 일하는 그런 좀 그 체제와 교육 훈련들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도정에 대해서 또 주시는 말씀에 설명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그리고 늘 언제나 제가 행정 분야와 지역의 어떤 그 시정을 운영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우리 이완섭 시장님, 예,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 준비하신 우리 단체장님이나 지도자님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받으세요, 아예. 괜찮습니다. 도지사랑 얘기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대신 받아드릴까요? 우리 어느 지역이나 우리 후손들이 잘 크고 같이 또
있어야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우리 서령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오는데 박재사 학생회장? 네. 명단 딱 보니 학생회장이 계시길래 서령고 친구들 잘 지내요? 네. 우리 지역이 아주 사랑받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혹시 오늘 저를 만나거나 시장님 만나는 이 자리에서 뭐 혹시 좀 해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청하겠습니다. 네, 저희 충남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도지사님께 그냥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석 군, 이제 3학년 올라가나요? 네. 학생회장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이제 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3학년 때 하시는 거죠? 네. 학생회장 출마의 동기가? 일단 제가 남들을 이끌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끄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이끌고 싶어요, 서령고를? 학생들을 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친구들과 후배들을 서령고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힘쓰겠습니다. 학생의 자율활동 중에서 가장 큰 자율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는? 금요일마다 쓰레기를 줍는 게 있고요. 네. 학생들의 그 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지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야자는 몇 시까지 합니까? 10시 반이요. 힘들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다른 특기나 재능을 가지고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단 첫 번째가 모두 다 공부이기 때문에요. 네. 야자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재작년에 한번 서령고등학교를 갔던 것 같은데, 그죠? 그때는 학생이 없었겠네요, 그죠? 재작년에는? 그래요. 하여튼 고등학교 시절 우리 지역사회에서 서령고등학교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무척 좋아하고 이뻐하고 있다는 거 알죠? 예. 하여튼 지역에 좋은 고등학교 우리 미래의 꿈나무로서 학생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재서 학생회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좀 부드럽게 시작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젊은 학생한테 제가 말씀을 청했는데 준비하신 분들 자연스럽게 좀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억할 수 있게. 저는 이제 예. 우리 시장님. 네. 저는 현재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2구에 거주하는 소공공장, 쉽게 말해서 소공공장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강섭입니다. 그리고 읽으시는 동안 제가 잠깐 제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60년을 살았습니다. 네. 60년을 사는 동안 가장 좋은 업적이라고는 제가 1979년도 아산군 사회체 연합회장을 한 게 제일 가장 큰 업적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서산에 와서 만 10년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두더지처럼 땅만 파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장님, 서산시 이 시장님한테 저희가 먼저 드리지 못한 것은 보시다시피 그게 2011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2011년 7월달에. 근데 지금 우리 이원석 시장님께서는 그때 시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먼저 방문을 하면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방문을 못 드렸습니다. 먼저 낙마하신 유 시장님이 그 허가권을 행사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먼저 못 드렸습니다. 네, 지금 그렇군요. 시장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소금 정제공장이라고 하는데 그 정제공장이 염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산으로 온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 밖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로지 60년 동안 상식과 진리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 즉
국민의 누굴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한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지사님, 제가 60년 동안 살면서 가장 존경하는 그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돌아가신 전 노무현 대통령이셨고요. 두 번째가 안희정 부지사님이십니다. 소금 공장이 산이 아닌 바다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막 흔들려요. 예, 그 가능하면 이제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한번 그 사업에 대한 그 해야 될 이유와 그에 따라서 피해와 나는 그 사업을 하면 손해요라고 하는 분과 그 사업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의 접점을 좀 찾아서 그래서 그것이 타협이 가능한 주제면 타협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선택지를 찾으면 또 선택지를 찾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잘 뒤에 또 의견을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하신다니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서산시 공직자분들이 일을 또 잘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원칙적인 얘기만 좀 들으면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되자마자 화물 파업이 있었고요. 철도 파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쓰레기 방사능 오염 그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 이래라 그 아무도 쓰레기 우리 불 쓰고 원전에서 나오는 그 장갑이니 뭐니 그 가운 같은 거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입니다. 이걸 여기다 버려야 되는데 아무데도 그걸 버리지 않고 끝내는 원자력 발전소 그 마당에다가 콘크리트 들여가지고는 해가지고는 마당 가득히 쌓아놓고 나서 도대체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주무장관이 부안 군수님이랑 상의를 하고 지역발전 기금을 정부에서 좀 이만저만 할 테니까 그거 좀 이렇게 그것도 아무데나 유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안도 망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선정했는데 그 2달 동안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주민투표에서 그쪽은 안 하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합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합의하고 결정한 만큼 국가는 나가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나 따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국가와 역사가 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그 국민들 간에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 설명회나 뭘 하는데 대부분 주민 설명회는 대부분 모든 주민 설명회가 설명회나 토론회를 토자도 꺼내지 못하고 대부분 단상 싸움을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기가 딱 나는 반대, 나는 찬성해버리면 그걸 놓고 무조건 이제 막 부딪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상 우리는 아무런 결론도 못 얻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만큼은 저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하고 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 여러분들께 꼭 호소드리고 싶은 건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다 짜고 치는 건데 이래. 그 짜고 치는데 뭐 토론회하고 설명하고 내가 둘러리 설 필요 있어요? 짜고 치고 둘러리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정대로 좀 토론을 해서 우리가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짜고 치는데 내가 가서 그냥 구색 맞추는데 가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라고 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또 과거의 언제부터라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부터라도 또 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도민 여러분들이 도정을 펴는 도지사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서 그 설명회를 하고 말씀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가 잘 반영도 되고 또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 의견도 좀 들어주셔야 되니까 저건 저래서 좀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공간을 이만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센 주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공정하게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어떤 그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가로림만 문제가 지역 내에 또 여러 가지 현안인데 가로림만도 그렇습니다. 가로림만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공익적인 목표가 있을 겁니다. 내지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이윤을 얻고자 하면 그 이윤을 얻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 그 이윤과 서로 상쇄시켜서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 찾아봐야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상쇄시킬 방법이 없다. 개인 기업으로 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우리 내부의 불신에서는 저거 다 뭐 목적을 놔두고 나서 서로 밀어붙이고 땡기고 막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불신을 해버리니까 대화 자체를 안 해버리고 계속해서 갈등들이 쌓이게 되고 이런 갈등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국가적 단위로 보면 국가가 중요한 순간에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 개항기 때처럼 국가가 위기에 빠집니다. 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정하려면 의논을 서로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그냥 딱 찍어가지고 끌고 가길 바랬지만 그렇게 끌고 갈 국민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주권자분들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과정을 토론에 임해주시고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예비사업 타당성 검사에서부터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이 편승되지 않고 사전에 결론 내지 않고 그 과정을 최대한 성실하게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결함들도 좀 극복시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 회사를 사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환경영향평가서 만들면 개발하는 쪽으로 무조건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또 역으로 치면 그걸 국가가 다 부담하라고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누군가가 개발하겠다는데 그걸 갖다 환경영향평가를 국가가 돈을 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상의 좀 결함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공정하지 못한 제도적 결함들을 자꾸 수정해서 우리가 내놓은 이 게임 규칙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사회로 빨리 우리 제도가 좀 자리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날 TV 보면 민속 천하 씨름 장사 하잖아요. 옛날에 어땠어요? 삿바 서로 안 잡히려고 엉덩이 뒤로 빼고 막 이래가지고는 삿바 잡는데 한 20분 동안 싸우다가 에라 지고쳐라고 그래서 방석 던지고 난리가 났을 때 나한테. 근데 지금은 이제 규칙 정해가지고 왼발 허리 펴 왼발 세워 일어서 이 순서대로 이제 삿바 잡지 않습니까? 요 삿바 잡는 규칙 하나 정하는데 몇 년 걸린 겁니다. 한 국가로 보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이 과정을 제도화시켜내고 합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그 규칙을 합의하면 그 나라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빨리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갈등 문제를 많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 말씀 청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학계문화재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승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문화죠? 학계문화재. 예. 오늘 일단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산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 30회 전국연극제가 우리 도지사님이 많이 써주셔가지고 충청남도에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내포시 홍성군 예산군에 펼쳐집니다. 네. 전국 단위 연극제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우리 도지사님이 해주셔서 먼저 그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네. 일단 오늘 이 자리가 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백제라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충청남도가 세계 백제 대전을 내년에도 되고 정기적으로 지금 거행해보고 있고 또 우리 이완섭 시장님이 굉장히 수고하셔가지고 중국과 대산항에서 이제 국제 여객선이 출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청남도의 다음에 과연 어떤 컨텐츠라든가 전략 사업은 무엇일까 했을 때 공장이나 이런 접근법도 좋지만 어떤 문화예술과 관광, 그다음에 자연 환경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컨텐츠 개발이 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완섭 시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국제 여객선과 그다음에 우리 충청남도가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백제 대전이 진정 세계 백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학계문화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학계 백제 40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하면 4회째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을 연계시켜가지고 충청남도 모두가 백제의 문화의 컨텐츠를 가지고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 말씀 그 자체로 일단은 제가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 볼 수 있는지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 더 말씀 청하겠습니다. 예. 대비해서 중소기업을 하는 주식회사 동남기 MP 진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전 반갑습니다. 네. 이제 기자님도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많이들 그럽니다. 근데 그 경쟁력을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런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발굴 육성을 갖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우수 기업을 갖다가 육성 발굴하는 것보다는 우수 제품을 갖다가 발굴해서 그걸 갖다가 산업화 시켜서 이쪽에 결과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모든 걸 갖다가 지원책을 갖다가 충분히 도회라든지 시에서 검토하시고 검토한 결과를 따라서 그 제품의 어떤 우수성을 갖다가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결과적으로 그 시의 어떤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 도의 브랜드가 있고 나아가서 국가적인 어떤 브랜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검증을 하는 데 따라서는 중소기업이 너무나 비약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검증을 갖다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준의 그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검증하는 제도에 대해서 혹시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실 건 없을까요? 지금도 우수 중소기업 제품 그 전시회라든지 그 제품 박람회 같은 사업들은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 선정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안내해 주실 말씀이 더 있을까요? 근데 가전보다는 지금 현재에서 많은 어떤 그 세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에서 네. 해외 지원을 갖다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해외 지원을 갖다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점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나 그 제품에 대해서 인지도가 결과적으로서는 중소기업 자체가 브랜드에서 가치가 낮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아무리 내가 이 제품이 좋다, 그건 좋으니까 써달라 해도 그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도에서라든지 시에서 그 제품의 우수성을 갖다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이건 정말 좋은 제품이다. 생활 환경에 좋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부들이 갖다는 환경에 좋다든지 하는 부분을 갖다가 해서 그 부분에 좋은 부분들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좀 지원을 갖다가 해주십사 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공공 조달, 공공 구매의 영역에서 우수 제품에 대해서 공공 분야가 우선 소비를 해줌으로써 그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해 주기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예. 예. 안 그러면 우수 제품과 우수 기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금융 지원과 R&D 지원 사업을 일부하는데 그것까지 좀 결합시킨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예.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 진출, 해외 현지 박람회를 우리가 현재로서는 주선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도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되어서 또 아니면 지식재산과 기술 특허와 관련되어서 인증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과 한번 더 좀 논의를 해서 우리 사장님의 제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른 분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고지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고지에 살고 있는 황은성입니다. 네. 제가 도지사님께 거론한 것은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제가 짜증을 부르고 좀 두터리는 게 대산에서 당진까지 고속도로가 난다 소리가 제가 서해안 만들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수년간이 지나도
그런 뭐 맺는다 소리가 아직까지 들리는 게 없어요. 또한 각 어떤 선거 때마다 공약 사업으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걸 봐서 도지사님이 현재 어떤 진행사항이 있으면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진행사항이 없다고 보면은 충남도 예리라도 세워서 특별반을 분담해서 그 직접 부서인 뭐 국토부라든지 어디 노비를 하든 뭘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주실 계획은 없는지 이 서산 시민 앞에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이 대산 당진도로는 지금 2005년도, 9년도에서 정부 예산 기준이 지금 얼마 예타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부터 해서 들어가죠? 500억 이상인가요? 예. 정부 이제 국민의 돈이 5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사업이 적정하고 꼭 써야 될 돈이냐 이거에 대해서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심사하는 제도의 총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1점 이하면은 부적합이고 1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 대산 당진도로가 총 사업 규모 한 6,500억 가량 되죠? 6,000억 넘죠? 예.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 돈 써도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제 그 심사 대상 사업인데 해보면 이게 일 숫자가 많이 미치지 못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꾸 가면은 그 예타 안 나온다고 하니까 부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인수위 당선자 시절에 박근혜 당선인을 뵈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그 예비 타당성 검사라고 하는데 그걸 현재는 제도로 치면 그러면은 지방에서는 하지 말란 얘기다고. 이걸 놔야 지역이 미래로 이렇게 발전하겠다는 건데 지금 당장 그거 점수가 나오냐는 안 나오냐 따지냐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다 지역 여건을 보면은 점수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지역에다가 하지 말란 얘기인데 미래의 발전 가치와 미래의 전망을 좀 고려해서 예비 타당성 검사를 좀 넣어줘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도자체나 시자체 예산으로는 어림없고요. 그래서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지는 산업단지와 연결되어지는 어떤 주요 도로, 또 우리 대산항의 미래 발전으로 볼 때에도 이 도로가 무척 필요해서 올해 예타를 다시 집어넣고 우리 시장님과 같이 또 우리 여기 도의원님들,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꼭 성과 내볼게요. 네, 네, 꼭 성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과 잘 내보라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 이 지역의 수건사뿐만 아니라 제 도지사 공약이 됐던 서해안 항만시대의 충청남도라고 하는 제 도지사의 약속으로 볼 때 이 도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분 아까 마이크 연결받으신 분. 네, 서산을 방문해주신 도시장님께 제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서산시 이륙해인 대책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권이성입니다. 네. 어제도 도시장님하고 뵙고 네.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지금 시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유리 피해 발생 6년째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해계로서는 삼성이 있고요. 그 삼성이 입주해 있는 지역이 대산 지역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은 가해 기준에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종이공장을 세운다고 증설하고 있습니다. 저반시설 증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류 피해 당시보다 물동량이 2배, 대형 유조선들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아직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발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저희 지역의 수많은 어촌계가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발전소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일정 부분 발전 기금을 내놓고 있고요. 이걸 국제화, 제도화해서 지금 내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공장
피해가 큽니다. 가정할 경우. 이번 고민 사태에 보셨다시피 지금 대산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은 화학 내지 종이업체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지역의 발전 기금을 내놓고요. 어떤 그 요식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공장을 증설해도 대산 일부 지역 거기만 국한돼가지고 조금씩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로링거는 수만 5천 개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 저희 공장이 지금 들어선다 그러죠. 그러면 그 피해는 가로링거리 보는데 지금 뭐 보상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제도화를 좀 시켜줄 수 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 지역 주민들이 높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높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좀 만들어서 더 기업 투자 유치를 하거나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할 때 도의 좀 조건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에도 납득이 가고 투자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안들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지난해까지는 1차로는 도내 기업들한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단은 약속문은 받아냈습니다. 모두 기업들이 와서 거기까지는 받아냈고 그럼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인 행동 책임이 뭐냐라고 하는 노동 분야, 환경 분야 등등에 대한 구체화된 대안들을 좀 만들어내야 합니다. 요것들을 좀 잡아서 이거 충청남도 그 까다롭긴 하지만 참 만만히 볼 도가 아니다. 다 합리적으로 요구할 만한 거 요구한다. 이런 공감대를 자꾸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 내에 기업 투자도 잘 일어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권익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기업들에게 우리가 또 기업에게 나쁜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필요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대안들을 하나씩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오늘 중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요 CSR,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노동 사회 분야에 대한 책무, 화력발전소, 대기업, 화학 정유회사들 등등에 대한 요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더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려면 좀 더 후속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일어나신 분은 도의 자치행정국장님, 전병욱 국장님이십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다른 분 말씀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막간을 또 이용해서 우리 김연아 학생 서산여고 2학년 6반. 근데 오늘 어떻게 참석하게 됐어요? 저 선생님께서 참석하라고 가보라고 했어요? 본인은 오기 싫었는데. 아니요, 오고 싶어요. 오기 싶었어요. 고마워요. 어때요? 지금 앉아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기 조금 높으신 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많이 컸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가 계산머리에서 아저씨들이 숫자 따라고 할 때 제가 많이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학생이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과 예비 시민으로서 저는 우리 지역사회와 또 지역사회가 더 넓어지는 우리 국가사회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 없을까요? 저는 네. 이 자리에 서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어서 지금 급하게는 아니고 평소에 생각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네. 서산시 관내에 있는 보통 인문계 학교는 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야간 자율학습을 해서 학교에 남아서 한 밤 10시 정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학교 근처가 제가 다니고 있는 서산여고뿐만 아니라 서령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도 모두
학교 근처가 조금 어두운데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긴 한데 그 수가 좀 많이 적고 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 가로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근처에서 저희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학교 근처에는 밤에 켜질 수 있는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연아 학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주변 잘 조사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위에 4살 터울에 누님이 계셨어요. 근데 누님이 중학교에서 야자하고 내려오면 어머님이 누님 마중 가라. 4살 차이니까 누님이 중3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게 6학년 5학년인가. 그러면 이제 제가 논산이 고향인데 제 마산리에서 연무까지 나가는 길이 한 2.5km세요. 근데 하나는 산길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신장로 길이 있는데 누님을 마중 가야 되겠는데 이 길로 가면 이쪽 길로 올까 이쪽 길로 올까 한 번에 신장로 길로 가는데 누님 학교까지 갔는데도 누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럼 지름길로 질러왔나 보다 그러고 지름길로 막 쫓아가는데 마을 입구 가니까 누님이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야간에 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두운 거리에 다니는 일이 늘 모두가 걱정이죠. 하여튼 다리서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네. 또 중간에 또 준비하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방언공단에서 작년에 10월에 충남 서산 일반산업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제가 시장님께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까 당진 그 고속도로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제가 이사 와서 제일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서산에서 해산으로 가는 그 고속화도로가 아주 입구를 딱 막아놓고 빙빙 돌아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서산의 대동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시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시에서만이 아니라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서 그걸 터줘야지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해안 그 사업도 아주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대산에서 아마 국세를 엄청나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길목을 딱 묶어놓고선 그게 4.5km입니다. 4.5km. 그걸 하기 위해서 서울서 서산 오는 데는 1시간 걸리는데 서산 인터체인지에서 공장 가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은 서산시로 하여금 그 사업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게 좀 도에서 지원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좀 끌어주시면은 아마 서산의 대동맥이 개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감히 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사장님 4.3km밖에 안 됩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오늘 달에 대표이사 오세요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하여튼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어려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은 기업이 출려서 산업단지를 이렇게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물류 도로망을 좀 빨리빨리 확정해 드려야 되는데 물류 도로망 사업들이 워낙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늘 이게 순기에서 좀 어려워요. 김은우 국장님, 이 사업은 언제쯤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도의 건설교통 항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가지고 국지도 70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15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2015년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더 땡기는 방법 없어요? 하여튼 우리 한번 우리 오 사장님 한 말씀 더. 제가 방어공단 1호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시죠.
박 대통령이 군공단하고 창공단하고 네. 중소기업을 위해서 방울공단을 창단하셨습니다. 예. 그게 지금 7,500개 중소기업 응집해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박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지방 출장 갔다 오다가는 불시에 항상 내려서 체크를 했습니다. 또 그 진입로가 수원서 인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방울공단 들어가는 진입로가 공사를 하는데 박 대통령이 거길 지나가면서 이게 몇 차선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6차선입니다. 중앙청 앞이 몇 차선이지? 그것대로 해. 그렇게 해서 지금 7,500개나 들어가서 전국에서 제일 세수가 많이 나오는 지방자치 도시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서산에 왔더니 서산이 반월 입주할 때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고 환경도 좋고 인심도 좋고 정말 행복한 그 기업체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그거는 그 4.5kg를 아마 매수를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토지보상 못 들어갔습니까? 보상 중에 있어요. 4.5km 전 구간에 대해서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대산 가는 충청남도 동맥이 개통 안 되는 것은 지사님이 책임지세요. 어떤 운행들이 충분해요. 아이, 저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치했습니다. 요즘은 땅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요. 그래서 국가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에서 많은 기업 비즈니스 플랜들을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때는 얼른 쉽게 뽑을 수 있지만 도로에 대한 예산 문제는 국가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도로들 중에서 이런 국지도나 주요 산업도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국가가 SOC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계속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다른 분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서. 네. 마침 전화 오셨어요? 말씀 듣고. 예, 통화 끝나셨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지난번 보니까 딱 그렇게 말하면 또 전화 오더라고요. 괜찮겠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부회장 김정훈입니다. 네.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 사업을 많이 실천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거봐요, 또 있나니까. 더욱 좀 복지 사업에 대해서 좀 힘써 주시고요. 저는 수원에 살아서 농촌의 어려운 점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땅 물자는 다 오르는데 쌀금은 제자리 수가 있습니다. 15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도 이것저것 지역은 뭐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쌀가만에 한 18만 원 선을 좀 해야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좀 시장님이랑 어떻게 좀 잘 논의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18만 원 되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생님 저 소두작 몇 마디 가세요? 몇 평이나 하세요? 저는 한 6,000평을 짓고 있습니다. 6,000평이요? 6,000평이나 30마지기. 네, 30마지기요? 그럼 혼자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럼 기계는 어떻게 쓰십니까? 기계는 너비기계를 이렇게 되시고 너비기계 뭐 그러니까 이제 애들 할수도 넣고 그러니까 동네 기계들 쓰십니까? 동네 기계들 쓰세요? 네. 남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력이 없어서 네. 다들 그저 신기하고 보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하여튼간에 이 쌀금 문제, 이 가격 문제를
옛날에는 이제 정부에서 정부 수매가를 정해서 오히려 이제 떨어뜨리기 바빴는데 요즘은 이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2015년서부터 이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쓰게 되면 국제적으로 규제에 걸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위험한 위기 상황인데 현재 이 수두작의 쌀의 일반 소비 단가를 높이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수두작에 대한 대체 작물도 좀 더 개발을 해서 다른 어떤 좀 고수익 작물로도 좀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물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오래되신 어르신 농민들께서는 좀 어려워하시죠, 그죠? 수익이 다른 것들이 다 얼른 감이 좀 안 오고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참 어려워요. 맞아요. 참 어렵습니다. 네, 참 알아요. 네. 네, 거기다 이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우리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에 대한 국가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자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가 논농사를 짓게 되면 지금 논농사의 헥타르당 고정직불금이 얼마죠? 70만 원? 70만 원. 예, 70만 원. 거기다가 수치가격 17만 원에 미달되는 시중 가격에 미달되는 가격에 대한 85%에 대한 보전금. 근데 쌀값이 이제 떨어지면 조금 이게 나오고 쌀값이 올라가면 지난해는 별로 재미를 못 봤을 거예요. 이 변동직불금이.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 농가 소득보전금을 좀 나가고 있는데 이 소득보전금을 조금 더 좀 다른 방식으로 놀려서 농가 소득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할게요. 도에서도 수두작 농민들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시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농업 경영 소득 직불금 제도를 좀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건 아마 헥타르당 20만 원? 23만 원. 그걸 지금 5헥타르까지만 이제 보장을 해주겠는데요. 근데 도 재정과 시 재정 형편상 이 직불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원에 이 문제를 좀 포함시키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손 들으신 분 있었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 온 지 2년 된 함지산트입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어도 잘 모르고 한국 문화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문화센터에 소개해줘서 센터에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참석하면서 자격증은 가지게 됐고 한국 문화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목표홀 이주교사들에게 다문화센터는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주교사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배울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 초급 단계의 교육에 그쳐서 취업이나 직장은 가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높은 단계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문화 가족들이 집 살림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자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마음 써주시는 중전남도와 서산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하시네요. 얼마 되셨다고요? 네,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많이 따라서 원래는 더 잘하는데 그죠? 그래서 한마디 얼마 되셨죠 한국에 오신 지? 한국에 온 지 2년 2년 만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적절히 쓰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 저 팜트텐뚜엔 우리 비엔남 우리 세대한테 큰 박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초급 단계 교육에서 조금 더 좀 교육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어떤 분야가 주로 많이 원하세요? 회계, 컴퓨터 어떤 분야입니까 주로? 네, 먼저 뭐 한국어 교육 한국 원지 아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 교육 1단계, 2단계 후에만 3단계, 4단계 했는데 네. 그리고 2년 지난 후에 그리고 뭐 한국 조금 오래되는 사람들은 그 조금 높은 한국 교육도 뭐 5단계, 6단계 같은 거 없고 네. 그리고 뭐 컴퓨터 그 교육 그냥 기본 것만 하고 싶고 아니면 자격증 자격증 내는 것만 아니면 그 메이크업이든가 헤어 디자인 그 센터에 주어주는데 그냥 조금만 배우고 조금은 중급, 고급 하시면 자기로 스스로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 대부분 다운학 과정이라서 집생활도 어렵던데 그거까지 좀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문화 가정 우리 한국에 시집 장가온 우리 외국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살려면 어떤 한국말도 잘 하셔야 되고 네. 남편이나 또 아내분들도 사실상은 자기 배우자 나라 말 배워야 해요. 네네. 그죠? 서로 상방에 배워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배워야죠. 한쪽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도 이제 상대방 아내도 상대방 언어를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언어나 다른 특기를 그대로 살려서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말씀하실래요? 예. 그러면 이어서 그럼 같은 주제로 말씀하시고 옮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왔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 지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성함이? 잉히치맥이라고 합니다. 앵의치매그. 네. 앵의치매그. 예.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다문화 가족들한테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교육도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이주여성들도 많이 참여는 하는데 지금 조금 이제 내국인들이 인식 쪽에 이게 남편분도 아내 나라의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같이 사는 시댁 식구들도 이제 그 나라의 풍습도 어느 정도 문화도 알고 있어야 갈등이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는 하는데 참여도가 많이 부족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쪽으로 좀 인식 개선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서산의 우리 지도자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의 현지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또 그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가족들도 상대방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려고 같이 노력을 좀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빨리 만나죠. 근데
이쪽에서만 배우라고 해버리면 영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배우려고 우리 주변에서 자꾸 더 권장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어 하나라도 더 습득하면 어딥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서로 좀 해보자 말씀을 우리 지도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그렇게 좀 여론도 좀 많이 조성해 주시고. 자, 다른 분 말씀 좀 들어겠습니다. 저 제일 뒤에 제일 먼저 드셨어요. 네. 행복한 충남을 이끌고 계시는 안희정 충남 지사님을 모시고 여기 건의를 드리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무역항 대산항 옆에 어촌 어항인 상길포항 인근에서 살고 있는 김조우라고 합니다. 네. 네, 저 지사님께서 그 삼농혁신이라는 그 쪽에서 농어촌에 살면서 농업을 하고 있는데 네.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현재 어촌에서 잡는 어업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관광 어촌을 정부에서부터 아마 10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대산 상길포항은 지금 이제 다 준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시장님 같이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관광지 대산 그 중국 배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에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는 상길포항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제 서산 시장님께서 도에 그걸 올렸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올렸는데 도에서 시에서 이게 빠꾸돼 갖고 시장님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은 제도를 보완만 해주시면 행정적인 보완만 해주시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촌 관광을 만들어서 열심히 살겠다 그런 뜻에서 좀 제도를 좀 변경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용도지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준주거 지역이요. 준주거 지역인데 그걸 상업지역으로요. 조금만 주면 네. 그렇게 출먹 이런 지역이 아니라 예. 잠만 잘 수 있는 네. 머물 수 있는 보호만 해주시면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어촌이 상길포 어촌이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네, 건설교통망 국장 김홍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상길포 거기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현재 지금 그 주거 지역 내에서는 상업시설 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좀 들어가서 서산시하고 해서 한번 좀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 체험마을이나 어촌 그 관광마을 사업을 할 때 그 지구 변경에 대한 그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현재 거기에 있는 어촌 체험마을의 민박집들은 뭘로 합니까? 그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네. 또 현재 그 용도 지역상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는 그것만요. 그러면 거기는 민박 일반 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까? 네, 민박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업행위 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순간에 그건 우리 저 어촌과 어항, 이쁜 어항과 어촌 지역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고민을 같이 좀 해보세요.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찔끔찔끔 가버리면 이게 난개발이 돼서 그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네. 여기 대산 상길포 저뿐이 아니라 네. 지역의 서천서부터 대천 뭐 이렇게 안흥 신진도까지 이렇게 보면 어촌에서 관광 어촌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약간의 뭐 개인적인 욕심, 동네 욕심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제도만 약간 변경만 해주면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뭐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저한테는 고마워요.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안 하겠다, 우리는 못 하겠다고 그냥 좌절하고 있는 게 제일 저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고요.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건 저한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태안에서 예. 오늘 지사님 모시고 또 이완선 시장님 만나뵙기가 어려워서 예. 오늘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태안에서 오셨어요? 예. 그렇군요. 저는 가로림만에 거주하는 산동어청기장 김진욱입니다. 예. 충청남도에서 예. 1995년도, 96년도 그 전에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건설이 될 경우 보상 청구하지 않고 자진 철거해야 된다는 부관물을 붙여서 충청남도에서 네. 면허를 내줬습니다. 95년도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신양군수가 어업면허를 처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태안에서는 태안군이 그런 부관이 부당하다, 법률도 안 맞다고 해서 2011년도에 직권 말소를 시켜서 그런 부관을 다 떼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제가 아마 10차례 이상 이거 부당하다, 같은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세상인데 같은 가로림만에 사는 어민도 태안어민은 풀어주고 서산어민은 안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걸 여태까지도 요구했습니다만은 같은 그 가로림만 내에 있는 어민들이 만에 하나 지난 4월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구시가 안 됐으니까 다행이지요. 지금 여론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금년 10월 달이면 잘하면 구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만에 하나 된다고 할 경우 그분들은 보상을 앞으로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가로림만에 한 4천여, 5천여 어민 되는데 네. 계장 한두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나머지 5천 개원들이 보상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이 가로림만 어업권에 그 조력발전소가 되면 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관부를 또 태안과 같이 떼줄 수 있도록 오늘 아주 공개적으로 요청하러 이렇게 일부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정상으로 보면 일단 시하고 도랑 더 이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논의를 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전제를 해가지고 미리 선행 조치를 좀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무엇을 전제 조건처럼 해서 우선은 사업자가 지금 현재 재평가서를 좀 준비 중에 있죠. 예. 네, 그걸 가지고 오면 이제 새 정부에 해수부나 환경부하고 정부 부처하고 논의가 시작되면 도하고 또 의견을 좀 서로 나눠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게 개발 계획이 잘 되는지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태안에서도 주민들한테 어떤 간에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저나 우리 도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이득 받는 쪽으로 얼른 하고 싶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기자님. 네. 같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네. 이런 조건 부관 붙일 수 있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가로림만이 서산 땅, 서산바다, 태안바다 철조망처럼 댐으로 막은 것도 아니고 네. 거기 같이 어업하는 어민들인데 네. 왜 같은 행정으로는 태안군에서는 어업권 3개를 부관부를 떼줬고요. 네. 왜 같은 서산시에서는 왜 똑같은 우리나라 법률 밑에서 못 떼느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게요. 예, 오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예, 이쪽. 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방금 태안에서 좀 하신 얘기 있어갖고 그 얘기 잠깐 먼저 하고 안녕하겠습니다. 부산 시민과의 대회인데 태안 주민이 오신 게 참 이화스럽습니다. 나중에 태안 혹시 가실 때 연락 주시면 저희도 가서 태안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제로 서산의 지역적인 문제나 지역 정서 그다음에 수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안 맞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산에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이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서산을 포함한 쭉쭉 나온 데서 많은 기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실제로 기업이 숫자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의 노동의 질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좀 해주시면 바랍니다.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올 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채용과 관련된 의무활동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실제로 사회적 양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비정규직 문제,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서 실제로 정직 직원이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로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을 좀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들의 선제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그 도시사님, 시장님이 먼저 그 일반 사기업들한테 비정규직 문제를 좀 풀어라고 얘기할 때는 공공부문 먼저 이것들과 관련된 선행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면 그들한테 사기업들한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어불성설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충청남도가 그 작년 재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돼서 몇 가지 좋은 안을 좀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계약직과 관련돼서 처우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 15개 시군은 그 도의 그 방침에 따라 몇 가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아마 월급제를 전환한다는 거 몇 가지 그 선행 조건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사회적 문제 비정규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공부문 그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의 물론 그 총액 문제나 정원 점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15개 시군에서 무기계약직이나 단순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그 긴급하게 요청하고 시행을 한다라면 충청도에서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적극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업들과 우리 고용되어 있는 그 노동자분들하고의 관계가 서로 상생 관계일 겁니다. 그죠? 기업이 잘 돼야 우리가 고용이 자꾸 늘어나고 고용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이제 그런 게 상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저는 좀 잘 잡아내고 싶습니다. 기업 투자를 할 때에도 일단은 전 단계로서는 우선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외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기업은 투자 유치 안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세역사 모임에 후원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나 대한민국 오는 거 우리 충청남도에서 환영 안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특히 이제 일본 기업한테 많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이제 조건을 다는데 또 하나는 기업 하시는 분들께도 아이고 이제 그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 혼자서 다 못 풉니다. 노조의 지도자들과 기업의 지도자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고용의 안정성과 고용의 질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에게는 그 기업의 구조조정 기입 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구조조정 기입 때 인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 기업에 또한 일정한 권한을 안 줘놓고 나서는 기업들도 기업하고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자가 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불신이 있죠. 우리 사회는. 그 권한을 주면 기업들은 무조건 노동자를 잘라놓고 하는데 쓸 것이다라고 하는 불신. 이쪽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극한의 요구 조건을 계속 할 것이라는 불신. 이 불신 때문에 서로 간에 약속을 해놓고도 잘 안 지켜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사정인데, 저는 기업들에게는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고용의 유연성을 통해서 기업이 산업구조조정기에 기업이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유연성과 경영권을 저는 보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용시장과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야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사실 우리가 관계를 좀 풀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 풀기 위해서 기업들하고도 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기업인들과 계속 얘기하는 것들도 이 양자 부분에서 서로 간에 좀 적합점을 좀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지도자분들 고용 안정성에 대한 공공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계속 공공 분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산업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평생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기업주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현실을 서로 간에 인정해 주고 나서 어떤 룰들을 서로 만들려고 노력을 좀 같이 해주십사. 저는 지도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지금 당장 질의해 주신 분의 공공 분야에서 솔선수범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그 모범적인 어떤 이 해법들을 좀 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같이 좀 늘 해주시고 같이 좀 대화를 좀 더 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일자리 경제 정책과에 나왔습니까? 아니, 저 공공 일자리 경제 정책과. 일단은 노동조합 문제는 저기가 담당입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도청 일자리 경제 정책과장 오세현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 기업의 상계 취임이나 고용의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나중에 서로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가치 정규직 문제에서는 우리 자청경 국장님, 시군과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총액 제한제 때문에 제한성이 좀 있는 겁니까? 어디서 좀 막혀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중에는 1차 대책에 이어서 이제 후속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어떤 대책이 좀 나올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저희들 도도 도지만은 이제 시군을 어떻게 같이 끌고 나가느냐. 좀 시군은 아무래도 도보다는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을 다 따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차차로 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노동의 고용의 안정성도 좀 꾀했으면 좋겠고요, 그죠? 또 고용의 안정성을 너무 꾀하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기업들이 한번 고용하면 평생 데리고 있으라고 하면 기업들도 하기 어려워요. 좀처럼 산업구조가 끊임없이 개편되는 이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서로 죽자고 하는 일이 아니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 속에서 어떤 그 제도적인 유연성을 서로 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참여정부 때 그거 만들려고 했다가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기업가들로부터는 노동자 편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노동자들로부터는 기업가 편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여튼 이건 여전히 진행 과제입니다. 진행 과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각 기업과 노동조합의 지도자분들이 더욱더 많이 좀 대화를 좀 해주시고, 함께 좀 의논 좀 해주시고, 정치하는 사람한테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좀 안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야 국민 편이고 싶죠. 근데 이것을 옛날 방식대로, 옛날 20세기까지로 기업과 자본과 노동이 대립했던 시절에는 그 질문이 유효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절에는 그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일자리 주고 싶어서 기업 유치하지, 도민들한테 나쁜 일자리 주고 고생시키려고 기업 유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업가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관심은 도민들한테 좋은 일자리 주는 겁니다. 공장 몇 개 내가 유치해서 그거 내 실적 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려면 기업들이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해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른 분 말씀 좀 듣고. 우리가 3시 50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분 정도 남았는데 말씀을 이제 쭉 제가 좀 듣고 몰아서 좀 하겠습니다. 예, 요 말씀하시고 세 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10여 년째 농사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도 짓고요. 마을 이장도 보이고 전양입니다. 예, 이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지사님이 어떻게 2월 19일 삼농격진 전시대에 참여를 해봤고요. 희망마을 만들 교육도 가보고 번역다에서 할 때는 교육도 가보고 농림부에 가봤습니다. 근데 농업농촌 농업인의 문제를 비단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쪽으로만 생각하면 해결 방안이 없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가장 문제는 예전에는 농업은 전체 농경사회에서 사회 전체가 농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산업이 발전하고 뭐라는데 농업이 모든 문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라난 여기 이제 고등학생 세 분이 와 있는데 농자 천할지 대본이라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농업이 근간이라고 생각하면 교과부, 교육적인 부분하고 환경적인 부분. 아까 지사님께서 논농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 논농업의 문제를 한쪽으로 풀면 해결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게 하나의 뭐라 그래요? 논생태계 수변으로 생각,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한 축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에서 얘기하는 무역개발이나 이런 FTA나 이런 것도 보호가 되지 않을까
하나의 수변이다. 수변에서 우리가 자연 나오고 있는 하나의 그 부가물인 농산물 같은 소화가는 부분. 농업도 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농구 문제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종 법규에 걸려요. 외국의 유럽의 이야기를 가면은 농업의 문제에 식품 제조가 다 들어갑니다. 두부 제조를 하나 해서 판매하게 되면 농업에서 무조건 농업인이 제조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위생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 제도로 걸리고 어떻게 보면 위법을 하는 얘기죠. 떡 가공을 해서 남에게 그냥 나눠주는 것을 말하세요. 돈으로 판매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지금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짜장면이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을 알고 있습니다. 즉석 가공식품. 근데 법을 그걸 단속을 못해요. 떡도 원래는 배달이 안 돼요. 즉석 가공식품이다. 두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허가하려면 가공업을 허가내고 뭘 해야 하는데 삼록식품의 차원에서 법 제도적인 정비들 아까 뒤에 숙박업, 농촌관광이나 이런 숙박업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지구단위 조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농촌특례법이나 이런 부분에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을 전체 농업에 포괄하는 부분으로 이건 물론 이완섭 시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안희정 지사님 열심히 해주시는데 도의 문제, 시의 문제로서만 아니라 새 정부와 더불어서 앞으로 해결할 문제로 그 도에서 정책적인, 시에서 정책적인 구상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농업 관련된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오신 거 같죠, 그죠? 자, 그럼 정책경관실에서 기업관님,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그 각종 규제 행위들 그리고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속에서의 식품산업법이든 각종의 법규에서 우리가 최대한 농어촌의 지역 그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그 규제를 좀 완화시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 우리 한번 연구과제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러지 않아도 그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오전에도 정책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불합리한 정책 과제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우리 도가 역으로 현장에서 불합리한 국가 정책을 찾아서 제도도 만들어드리고 이런 것을 신정부에 적극적으로 권유하자는 것이 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찾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쪽에 계신 분 아까 신청하셨는데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쪽 분,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우리 예, 그러시는군요. 예, 예. 어느 분이 문제인지. 정착한 지 5년이 된 북한 이탈 주민이고요. 네. 북한 이탈 주민으로만 구성된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 행복봉사단 단장 김원희입니다. 저희 행복봉사단이 북한 음식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2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2년 동안 꾸준히 내일 아트 봉사, 명절 나누기, 음식 나누기, 일일 찻집, 복지시설 방문 등 여러 행사에 참가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저희도 희망과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같이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를 낯설고 없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먼저 알아보시고 인사 주셔서 저희 뿌듯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서산에 여기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취업에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거지사님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한 발짝만 또 가까이 다가와 손 먼저 내밀어 주신다면 저희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민 씨, 취업하는데 가장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업이 문턱이 더 높거나 불이익을 당한 경험들이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 금방 이렇게 한원에서 퇴소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그 중국에 가족이 있거나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한테 돈 보내려고 그 식당 같은데 막 그 이렇게 식당 같은 데도 취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 받는 거 없이 그냥 취업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저기 취업하려고 하면은 그쪽에서 외국인으로 착각하세요. 교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라고 북한이 탈준이라고 하면은 저희 그냥 사람 구했다 하고 이렇게 차별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 이제 도지사입니다. 저희들 세대가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어갈 때에는 더욱더 많이 개방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와 그것들이 편견 없이 잘 어울려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보민 씨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분들도 다 막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제 구체적 사회생활에 가면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꺼리시고 힘드실 겁니다. 근데 지도자 여러분, 이 김보민 씨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좀 아팠다면 우리가 같이 문제를 좀 풀려고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여러 가지 편견에 대해서 없애주려고 자꾸 좀 노력을 하고 하여튼 편견만큼 사람 잡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견 없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민 씨에게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젊은 분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성현면 주민자치위원회 큰 모성을 맡고 있는 차상남입니다. 예. 네, 저는 귀하신 분들 모시고 정신적으로나 예산상으로 부담을 드리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성현면에 상습 수혜지구였던 영천해상강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도지사님께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2010년도였는데 그 이후에 도지사님과 시장님, 고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3년 연속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구간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도지사님 그리고 맹의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당란 선생님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쪽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대산읍에서 살고 있는 지준호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서산에서 젊은 영농인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서산시 사회치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젊은 영농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2030 농지 임대 사업이 있는데 예. 거기에 신청을 해도 이제 사업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네. 이제 당첨되는 사람들이 극소이고 네. 저희 영농 회원들 중에서도 되는 사람들이 엄청 적습니다.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확대해서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치 영농에 활동하시는 것인데 성함이 지준호입니다. 지준호님. 네. 나중에 우리 사회치 농업대회 갈 때 그때 봬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때 뵙고 지금 아마 농지은행에서 신청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지원분들 가지고 계시나요? 예. 사회치 영농회원들? 예. 사실 이게 양이 확보가 충분히 사실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제한돼 있고 양도. 예.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시나요? 자, 이 제도 개선은 저도 이제 사회치 영농대회에서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 하여튼 일단 확보된 땅들이 많지가 않고
땅이 나와도 또 아름아름으로 또 가져가는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젊은 회원들한테 기회가 좀 더 갈 수 있도록 좀 더 찾아보고, 그리고 이번에 영농 정책 신규 영농에 대한 초기 지원금, 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문제들도 얘기하대요. 예전에 5년 운전했던 것이 3년 운전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건 어떤가요? 같이 좀 손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40분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번 그럼 더 말씀 듣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서산여고에서 근무하는 하용희라고 합니다. 그 기초 수급 학생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학기 중에는 그 급식 지원을 받는데 방학 중에는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그 학생은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 학생들에게는 방학 중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한번 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럼 제가 답을 충분히 못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서산시장님과 도지사 안혜정님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서산시 어촌예장 협의회 회장 김성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태안에서 나온 말씀을 한번 더 드릴까 해서요. 그 수산과를 통해서 그 먼저 그 신주 양식장에 대해서 부변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태안에서 오셔가지고 그 부분까지 말씀을 먼저 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또 서산시 어촌계 그 계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더 보살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 부분을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에서 오신 김진묵 계장님께 이쪽까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르리마을 앞에 두고 같은 바다 수역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촌계 간에 어떤 그 서로 간에 차별은 없어야 될 겁니다. 예. 자, 여기 끝으로 여기 아까 저 신청하신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산JC 2013년도 올해 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지역에 이렇게 또 저희 서산적에 방문해 주신 우리 안희정 도지사님, 이렇게 바쁘신 도정 활동이 있으실 텐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일어난 거는 일단 우리 도지사님께 질의를 간단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는 저희 이렇게 서해안시대 중심인 우리 서산에 서태안 지역이 지금 한 수년간을 봤을 때 인구수가 거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저희 이쪽 지역에서 그만큼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제2 산업단지와 3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저희 이완섭 시장님께서 많은 그 공을 들이셔가지고 기업 지시를 하셨는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인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또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에 이 서산을 롤모델로 해서 뭐 일부러 따지면 디즈니랜드, 저희 한국으로 따지면 에버랜드 같은 그런 그 좀 큰 그런 하나의 그 놀이동산 같은 거를 좀 한번 유치를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좀 큰 틀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좀 됐을 때 분명 인구수가 제가 한 10여 년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또 여기 좀 혜택 크라운제가 또 여기 서산에 소장으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태안 이 당진이 저 인구수가 거의 동일한데, 당진이 이제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이제 시가 됐지만
인구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철강 쪽이 좀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 있고, 근데 저희 서산만 유난히 인구수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그런 사업을 좀 유치를 꼭 해야 되는데, 이건 시장님께서 물론 하시려고도 하겠지만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큰 사업은 아무래도 대주사님께서 충남에서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롤모델로 한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제가 이제 저희는 서산지시는 제가 소개 좀 잠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제가 저희 지역에 리더십을 양성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가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그런 대선자 하에 저희가 뭐 타 그런 NGO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라이언스, 로타리 등등 사회지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혹시 자녀분들 정말 좀 사업으로 성공시키고 지역의 리더십을 많이 가르쳐 꼭 줘야 되겠다. 그런 우리 여기 저희 역대 여기 김덕호 산업체육협의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덕유 우리 대의원님 등등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저희 단체에서 많이 배워서 사회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 말씀 드리고, 일단 자녀분들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산제시 이창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서산시 지도자 여러분, 대략 이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호 원장님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들 주신 것들 잘 반영해서 도정에 잘 반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제이씨 회장님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번 좀 더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좀 더 좀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투자가 민간이 이제 하는 것이라서 시장이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기 놔주고 다리 놓고 도로 뚫어주면 투자가 일어나는데, 요즘은 그거 해도 투자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영역에서 일하기가 더 어려워요. 옛날에는 70년대만 하더라도 신장로 포장조하고 전기만 놔줘도 들어오거든요. 뭐든 들어오는데, 지금 그거 준다고 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없는 지역이 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와 행정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솔직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런 많은 벽에 부딪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산시간만 하더라도 사실상 서산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다른 시군에 비한다면 서산시는 계속 발전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총 21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 잘 기억을 하고, 또 저희가 답을 보내야 될 것은 개별적으로 또 답을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우리 도의회 이도규, 맹정우 두 분 함께 와 계시는데요. 그 도정을 함께 이끌고 있는 도지사와 도의회는 서로 파트너입니다. 우리 두 분께도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저를 도와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 부자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태성 특보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 노인회장 허영일 회장님,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지역에 대한 어르신들의 경륜이 지역사회에 잘 녹아들어가서 저희들이 큰 실수하지 않도록 많이 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화시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치 멤버들, 우리 다문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그 학생들, 그리고
맞아. 우리 이통장 협의회 회장님, 회장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정 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가 이 통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제일 감사드리는 분들이 우리 이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정 회장님께서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다 인사를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름하는 것으로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새로운 또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좋은 지역 발전의 모델을 좀 만들어 나가보자 이렇게